맞지? 검사하는 거안 되지 마.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이 개념 원리만 해도 사실은 되게 많은 수준의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밑에 그냥 확인 체크 이 정도만 풀어도 수준 있는 문제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다 푸는 방향으로 하시고 꼼꼼하게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다시 해야 돼요. 아 그거? 나 안 풀어봤는데. 그건 진짜 없어. 끝나고 나서 바로 풀어서 해줄게. 네. 딴 건 없고? 한 거 있어요. 몇 번이야? 페이지. 50쪽에 84번. 50쪽에 84. 아, 이거 어디서 했었는데? 안 들어오요. 이거? 네. 쌤이 안 풀어줬나? 했어요. 괜찮지? 아니. 안 되더나? 네. 알았다. 84랑 아까 누구였지? 50. 쪽에 38쪽에 59. 38쪽에 네. 59. 이거 두 개? 네. 알았어. 지금 다시 풀어줄게 이거. 그리고 56쪽에 93. 진짜 써야 되는데 38쪽에 진짜 안 쓰기. 38쪽에 아까 몇 번? 59. 59번 또 50쪽에 84번. 84번 56쪽에 93번. 93번 네. 네. 네 갑니다. 요거 말하는 거지. 네. 자 93번 같은 경우는 도함수가 있대요. 근데 일단 딱 너가 쳐다보자마자 어떤 게 눈에 들어와? 얘가 들어와야 돼. 분모. 그러니까 항상 쌤이 어떤 문제들이 나온다고 분모가 0되면 그 값은 대입을 못하기 때문에 연속이 될 수 없다. 근데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 되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 0 되는 게 없으면 돼. 분모가 0 되는 게 없으면 되는 거야. 그치? 즉 그러면 이차 함수는 요 놈에 대한 얘기잖아요. 위쪽 거는 내가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놈이 근이 없으면 되는 거야. 0 되는 놈이 없으면 돼. 그럼 한 배씩 d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 알겠지? 이렇게 문제 풀면 돼. 아이고 작기만 하면 되는 거 알겠지? 맞지? 네. 그러면 이게 a제곱에 마이너스 8, 38, 24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가 루트 24에서 마이너스 루트 24에서부터 루트 24까지 이런 식으로. 됐지? 5개가 9개. 모르겠다. 아무튼 16은 9개인가. 그지? 그런 식으로 푸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도 오늘 이번 문제도 봐봐.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알겠지? 스텝 2라서 난이도는 올라가는데 본론적으로 얘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의미는 뭐냐면 분모에 그러니까 대입할 수 없으면 안 돼. 대입할 수 없지만 않게끔 만들어주기만 하면 된다. 됐죠? 와, 우리 다 풀어보네요. 실력업 이게 약간 수능에 많이 나오는 형태이긴 합니다. 이거 좀 파악 잘 해보면 좋기는 해요. 저 여기도 뭐 실력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얘만 한번 들어줘 볼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수렴한대. 일로 가까이 갔는데. 그럼 fx가 일단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얘로 갔을 때 또 수렴하네? 그럼 얘도 지금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 맞지? 그러니까 단함수 이게 몇 차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적어도 3개의 실근? 근 3개 가져야 된다고? 라는 느낌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안에 1과 2 사이에 근이 있으려면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근이 여기에 적어도 1과 2 사이에 3개가 갖고 싶다. 가짐을 보이라고? 이거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너가 지금 잘 봐봐. 이게 어디 거야? 미분계수 들어간 거야?
단원이 어디까지? 미분 아직 안 들어간 거지. 네. 이건 미분 들어가면 되게 쉬워져. 왜 미분 들어가면 쉬워지냐면 너가 지금 이거 봐봐. 이게 지금 안에 이거 안에 얘가 들어있다는 거 알겠지? 그럼 저 식이 잘 봐봐. 너 이제 배운 거니까 한번 해보자. 1분의 여기 지금 fx가 있는데 있잖아. 여기에 빼기 f1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f1이 얼마지? 아까 내가 얘기했지. 1을 근으로 갖는다고 했지. 무조건 수렴하니까.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어차피 0인 거 알겠나? f1은 무조건 0이야.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고. 왜냐면 0분의 0꼴이 돼야 되거든. 1을 대입했을 때 0 될 겁니다 라는 이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밑에가 0이니까 위에도 f1을 대입하면 얘가 0 돼야 돼. 그래야 수렴할 수 있어. 맞지? 그럼 f1이 0이란 말이야. 그래서 억지로 내가 이걸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이걸 우리가 앞에 쌤 미분계수라는 걸 너가 배웠을 때 그냥 1에 되면 이 값이 얼마가 된다고? 2분의 1 된다고 얘기한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얘가 너가 그동안 많이 봤던 거 아닌가? F 프라임? 지난 시간에 딱 했던 이 느낌이거든요. 그 순간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래. 그럼 너가 그래프상으로 생각을 해봐봐. 여기가 1 되는 지점인데 1 대입했을 때는 0 된다는 게 확정이 나 있는 상태고 근을 가진다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그 순간의 기울기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이해됐지?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2를 대입하면 0인데 여기도 2를 대입하면 0인 거지? 그럼 이 뒤쪽에다가 내가 뭘 심어주냐면 이걸 그냥 심어주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형태 자체가 뭘 보여주는 거고 f 프라임 2도 뭐라고?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0이면서 근을 가지면서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이쪽을 이 지점을 지나갈 때도 근을 가지면서 기울기가 2분의 1 되는 요런 놈이야. 그럼 잘 봐봐. 가만히 생각해봐. 다항함수래. 다항함수는 연속적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상황이지. 내가 지금 올라가면서 그래프를 그려냈단 말이야. 그려내고 나면 이게 지금 봐봐. 다시 올라가면서 만들고 싶으면 여기 중간에 한 번은 내려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올라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근이 하나, 둘, 세 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물론 앞쪽에서는 실력업에 대한 거지만 이게 단계가 올라가서 미분 계수나 도함수라는 걸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건 자연스럽게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네요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됐죠? 물론 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만 그 깊이까지는 내가 볼 때는 굳이 갈 필요는 없어. 어차피 뒤쪽으로 할 거기 때문에 단어를 여기서 자르지는 않을 거거든. 야, 중간고사를 56페이지에 자를 일은 없잖아. 100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래프형으로 계획을 하시는 게 낫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아예 뒤쪽을 접목을 시켜서 말씀을 드렸어요. 괜찮죠? 됐죠? 이건 그냥 지나가는 길에 보여드리는 거고 딴 건 괜찮아? 또 근데 혹시 이것도 지금 봤나요? 이거 지금 봤나요? 그것도 쉽네. 괜찮아. 할 때 질문은 되도록이면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예, 지금 선생님들도 다 너를 잘못 알고 있는 게 잘못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는 게 나도 마찬가지로 있잖아. 이거 너가 내가 막 설명해 주려면 어제 내가 뭐라 해? 내가 설명 잘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니까. 그래서 이거 몇 페이지? 저 24페이지에 16번이 24페이지에 16번이 24페이지에 16? 24페이지가 아니가? 여기 맞아. 요쪽에 미안해. 비슷한 형태인 것 같은데. 비슷한 형태인 거 알겠어? 이거 지금 봐봐. 조금 전에 쌤이 실력법 문제라고 보여줬던 거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인 거야. 그럼 봐봐. 이제 아예 대놓고 바로 얘기할게요. 이 정도가 눈치가 채지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너가 할 수 있는 게 이거 미분계수에 대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 대입하면 0이죠. 여기도 1 대입하면 0 돼야 이게 수렴합니다. 그죠? 2 대입해야 0, 2 대입하면 0 돼야 되니까 수렴하는가.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fx는 1과 2와 3에서 그는 가져. 이렇게. 가질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문제를 만들어내면 이때 A 값에 여기 1은 딱 지나가는 상황인데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곳이에요. 그럼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거든. 출발 자체가. 다음에 2를 대입했을 때 0이면 여기도 2 대입했을 때 0이고 B도 양수가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지. 이렇게. 자, 근데 3에서는 하고 나면 기울기가 음수거든요. 여기는 지나가되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서 근을 최소화시키고 싶은 거라고. 물론 중간에 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근의 개수의 최소값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게 내려와서 올라갔다가 요렇게 내려오는 이 경우가 제일 작은 값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죠? 그래서 근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최소값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학원 교재 자체도 그런 어려운 것들을 그냥 심어놨어. 이게 맞지? 글 놓고도 실력은 중이야. 그러니까 우리 학원 문제 자체가 수준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제가 진짜로 실력까지만 넣어놓고 심화까지는 넣지도 않았거든. 근데 이렇게 나온다면, 그러니까 조금 관심 있게 문제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이해되셨죠, 이러면? 똑같아. 17번. 몇 번? 17번. 17번? 17번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했을 때 그 두 실근이 알파 베타가 있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대소방 관계 비교를 하랍니다. 보자. 그러니까 지금 일단 A, B, C와 누구를 지금 하고 싶냐면 A, B, C와 알파, 베타 이런 것들에 대해. 그러니까 지금 근이잖아, 근. 이 근이 어디에 위치하느냐를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A, B, C하고 알파, 베타를 비교할 거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 알파의 값을 대입을 하는 거야. 봐. A의 위치에 대한 값을 대입을 해. 그러니까 그래프상으로 내가 어떻게 그려낼 거냐면 A라는 놈을 대입을 할 거예요. 이 주어진 식에다가. 그럼 위치가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 B라는 값을 대입을 할 거고 C라는 값을 대입을 해가지고 이놈들의 위치를 잡았을 때 근의 위치가 어떻게 나타날까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럼 여기에 A를 한번 대입을 해봐요. 대입하면 이 식은 0 될 거고 요것도 0 되겠죠. 그럼 여기가 A-B에 A-C가 돼. 그러면 A 빼기 B를 하면 B가 제일 작은 거니까 음수, 얘도 음수, 둘이 곱하면 양수. 그러니까 A 위치에서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양수 값에 있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이값 정리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근이 이 알파와 베타가 어느 위치에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다음 이제 B를 대입해야 되겠지. B 대입하면 이거 없어질 거고 그럼 B-C에다가 B-A 할 거야. 얘는 음수가 되는 거고 얘는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음수가 되겠지. 그럼 요 위치에 어디쯤에 있을 거야. 대체. 그럼 C를 대입해볼까? C를 대입하면 이거 0 될 거고 여기는 양수 될 거 아니야 무조건. 맞지? 그럼 이 양수 위치에 있겠지. 이게 지금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잖아. 그래프 모양 아래 볼록 형태가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이 딱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은 요 방법밖에 없지. 그럼 알파가 여기 있는 거고 베타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A에서 A, 알파, B, 베타, C 이런 식으로 사이값 정리. 그러니까 눈치를 채야 돼.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이걸 써야 되겠다라는 눈치를 채는 게 최우선이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근이 몇 개, 누구 사이에 얼마 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얘 자체가 뭘 뜻하는가. 이 근이 어디에 위치할까에 대한 이건 이제 사이값 정리에 대한 이해됐죠? 너무 질문 많아 좋다. 이게 숙제가 잘 되는 현상이긴 하거든. 그제?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지? 누구한테 부족한 거는 올리는 거다, 그죠? 오케이. 됐나? 근데 저번에 질문 못 빼동했는데 14페이지에 12번이잖아요. 14페이지에 12번. 페이지가 달라서 여기 12번이고 OP와 OR에 대한
자, 봐봐. 일단 실제로 우리가 쌤은 또 뭐가 먼저 보이냐면, 이게 물론 이 식을 봤을 때 우리가 OR과 OP를 뭐에 대한 식으로?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건 너가 이제 알겠지. 이제 그 생각은 그냥 앞으로 무조건 갖고 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갈 건데, 이 문제들을 접근할 때 쌤은 오히려 중3, 중학교 거를 더 많이 생각하라고 얘기를 해요. 어차피 이등변삼각형이고 이런 것들은 특성 자체는 다 똑같은 것들이거든. 그지?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요놈 좌표,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지금 뭐라고 잡았냐면 t, 루트 t, 맞지? 이거는 이렇게 잡은 거야. 이쪽 입장에서. 그지? 자, 그러면 여기가 그렇게 잡히면 얘는 얼마가 돼? 2t가 되는 거야. 이거는 알겠죠? 2t, 0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왜냐면 이등변삼각형에 대한 거니까. 그럼 결국은 여기 좌표를 내가 a, 루트 a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같은데 이 a를 뭐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t에 대한 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야. 그건 이해됐나? 왜냐면 이거랑 이 거리가 같다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기서 2t-a의 제곱 더하기 요거 하면 a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루트 이렇게. 이거랑 어차피 루트는 필요 없다,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하면 t제곱 플러스 t 이렇게 되는 거야. 필요 없다고 이렇게. 이걸 a에 대한 식으로 a를 t에 대한 식으로 만들기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a 제곱 마이너스 4ta 쌤 a에 대한 식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a가 될 것이고요. 이게 지금 t 제곱 플러스 t 이렇게 만들어질 거잖아. 쌤이 아까 목적이 어디라고 그랬어? a를 t로 바꾸는 거. 그러면 이거를 a에 대한 2차식이라고 생각해야지. 이걸 t로 바꾸고 싶으면 a에 대한 근을 찾으면 돼. 그러니까 막 인수분해가 될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요. 여기 보면 a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4t에 a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t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 맞지? 그러면 인수분해 되는 게 없지 않아? 이거 찾기 어렵지 않아? 이러면 그냥 근의 공식에 넣어야 돼요. a에 대한 거. 그러니까 a는 이라고 하면 2분의 맞나? 2a분의 맞지? 2분의 지금 근의 공식 안 써봤으면 미안하다.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 불마 루트 이런 식으로 다 잡아 넣어줘야 돼. 그러면 b 제곱 1 마이너스 4t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t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t 이런 식으로. 안쪽은 이제 정리하고 나면 뭐 없어지고 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근데 a 값이 어차피 음수 값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놈 값은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a 값을 잡아 설정을 하는 거야. 물론 식이 좀 복잡할 수 있지만 그렇게 잡고 나서 요 값과 요 값에 대한 t 값으로 결정 난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식 비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제가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 눈에 항상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보여서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리거든요. 가끔씩 보면 이쌤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아이들이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항상 목적지를 정해. t로 가야 되는구나. t에 대한 값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어떤 a라고 잡았을 때 이 값은 t로 표현해야 돼 하면 이놈에 대한 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을 구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는이 들어오게 되면 근을 구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 근의 공식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써야 돼. 우리 학원 문제가 그런 문제들이 가끔씩 자주 많아. 그 개념원리에서는 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내가. 근데 그 문제도 쌤이 뭐 기억나는 건 아닌데 그 애들이 항상 내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근데 우리 학원 교재에서는 자주 나오더라. 이게 조금 뒤에 내가 문제를 내더라도 누구한테 테스트 쳐봐라 하면서 계속 제가 다른 평가를 이렇게 내곤 하더라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나오게 될 거고, 실제로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식이 좀 이상하게 어정쩡하게 나오는 것들은 애들이 혼란이 와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느 쪽으로 가겠다라는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알겠죠? 타겟이 있어주는 게 훨씬 좋아요. 됐죠? 아까 이건 했지? 이 두 개만 맞추고 맞춰줄게. 됐어? 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 있잖아. 너가 학기
중에서도 지금 아직 방학 중에서도 너가 문제 풀다가 모르겠으면 그냥 사진 찍어서 쌤한테 바로 보내놔. 그러면 쌤이 진짜 왜냐면 봐봐 내가 이거 문제 지금 직접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너가 사진 찍어서 보내놓고 나면 내가 이 경우 저 경우 조금 다양하게 습득을 해서 내가 이렇게 설명한 게 낫겠다 이런 것도 제가 절대 한 가지로 설명 안 합니다. 내 눈에 보이면 몇 가지가 있더라도 다 설명을 할 거니까 오늘 그냥 사진 찍어놓고 미리 보내. 학기 중에도 제발 좀 야 진짜 우리 쌤 되게 정성스럽게 그거 하는 거라니까 왜 질문을 안 보내.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너가 뭐 바로 옆에 학교 쌤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괜찮고 내가 아니어도 되는데 그 질문을 즉각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학교 쌤이잖아. 근데 학교 쌤은 그 관리 능력이 되게 많지 않나요? 일반고 애들은 우리 여기 장류에 다니는 아이들은 학원에 와요. 학원에 와서 우리한테 직접 다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 근데 고3 아이들은 많이 써. 답답하거든. 자기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런 건 뭐 답지봐도 그냥 충분히 가능한데 수능 문제들은 그거보다는 내 풀이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3학년들은 많이 쓰는데 1, 2학년들은 잘 안 쓰는 편이야. 그러니까 오긴 너가 보내주면 난 그거에 대한 거는 뭐 바로는 아니지만 하루 안으로 내가 다 보내준단 말이야. 그리고 동영상 내가 보내주잖아. 질문 되도록이면 많이 해. 쌤이 생각할 때 오기학고를 맞는 내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스템은 너도 지금 느낌이 그럴걸? 그냥 내용 설명 듣는 것보다 문제 풀면서 적용시키는 연습들이 더 와닿을 가능성이 많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어차피 시험 문제에 적용시키는 방법들이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학기 중에 그러니까 할 거라면 방학 중에도 계속 연습 많이 올려놓으세요. 올려주시면 그거 따라 공부 좀 할 수 있게 설명도 제가 최대한 많이 할게요. 됐죠? 그럼 지도 좀 나간다? 진짜? 질문 언제든지 해. 카톡 올려놓으면 내가 그거 싹 정리해가지고도 한 번 해줄게. 몇 페이지? 50? 몇 페이지 안 됐죠? 왜 책이 이렇게 두꺼워졌지? 기하학적 의미하고 이제 어느 정도 아셨죠? 이거는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연속성과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미분 가능성,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말은 쌤이 뭐로 얘기를 해줬냐면 너한테 기울기라고 얘기를 해줬어. 근데 그 가능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미분이 가능합니까? 라는 거는 그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까? 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숨어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한국말로 조선말로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 조선말로 이해했던 것들을 수학의 언어로 이렇게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얘 이렇게 쓴다는 말은 A에서의 순간 기울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값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거야. 그러면 앞쪽으로 살짝만 돌아가 볼게.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해 안 존재해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왼쪽에서 오는 극한값과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값이 맞아떨어지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하기로 했고 이게 연속이 되고 싶으면 그 극한값과 함수값이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이어지게끔 하고 싶은 거 맞지? 미분 가능도 똑같아요. 그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데 왼쪽에서 오는 기울기와 오른쪽에서 오는 기울기가 같아져야 얘 기울기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지.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오는 기울기는 이런데 오른쪽에서 오는 기울기는 이렇대요. 그럼 이 순간의 기울기는 얘를 따를 거야 얘를 따를 거야? 이건 모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극한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는 물론 중간에 끼는 값도 중요하지만 극한은 어차피 이쪽에 오는 게 아니고 최대한 요 가까이에 대한 뜻이야. 그러니까 프라임이 걸렸다는 말은 최대한 가까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A에서의 그 순간의 기울기. 그러니까 당연히 좌, 미분, 계수와 마치 우, 미분, 계수 이렇게만 써도 충분히 이해하셨죠? 왼쪽 시계에서 날라오는 그 미분계수와 오른쪽에서 날라오는 그 미분계수 A에서 그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같아져야 여기가 미분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봐봐. 내가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는 게 이렇게 와. 근데 오른쪽에서 오는 것도 이렇게 와. 똑같이 오는데 얘가 안 만나지면 어떻게 되겠냐고. 안 만나지면 이 순간의 기울기가 이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는 한데 이놈과 이놈의 함수값이 같아지지가 않지. 그러니까 저쪽 요쪽 편에 있는 거 둘이 비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야. 이해했나? 그래서 봐봐. 미분 가능성을 할 거면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연속성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미분 가능성을 얘기하자고 하면 자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연속도 가능해야 돼. 연속이어야만 된다고. 그러니까 미분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두 가지를 따져야 돼. 1번 뭐와? 연속하는지. 이 연속이라고 하면은 좌극한값과 그지? 우극한값과 함수값이 다 맞아 떨어집니까?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고 두 번째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제 미분 가능성이야. 그죠? 미분 가능에서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무조건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연속입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됐지? 미분 가능합니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으면 좌우함하고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두 개를 다 따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다 똑같은 내용들이야. 그냥 단순한 그 말들만 하는 거야. 너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미분계수 이런 말들이 나오면 우리가 항상 떠올려야 되는 게 아까 여기 있죠. F'A를 뭐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해야지? 리미트 x가 식 있잖아. x 마이너스 a분의 fx 이건 이제 거의 그냥 보여야 돼. 얘는 이렇게 내지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의 이렇게. 근데 사실은 앞쪽에 제가 없어서 이렇게만 쓰는 거긴 한데 이거를 오히려 수학자들이나 아니면 문제나 이런 데서 더 많이 쓰이는 거는 얘를 h라고 바꾼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신경을 조금 쓰고 이렇게 썼지 이거 잘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치환을 해서 여기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 물론 뭐 문자가 바뀌더라도 걱정은 하지 말고 이 형태에 대한 기억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에 대한 것까지 다 신경을 쓸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줄게요. 이해되셨죠? 여기 있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분 가능하면 얘가 연속이다. 이거는 미분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벌써 연속성은 끼고 있어야 됩니다 라는 뜻이야. 근데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하지는 않아. 연속은 어떤 것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그 뾰족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첨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 점은 연속이기는 하나 뭐는 불가능하다고? 미분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왼쪽 기울기 오른쪽 기울기 이렇게만 찾아보면 돼. 왼쪽 극한값 오른쪽 극한값 함수값 다 맞아졌으니까 연속은 되는 것이고 왼쪽의 기울기와 오른쪽 기울기가 다르니까 얘는 미분은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알겠지? 주로 제가 그래프로 설명을 많이 할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래프로 설명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계기라기보다는 제가 어릴 때부터 그 그래프로 해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때 미분이나 적분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이유가 뭐냐면, 다 그래프 해석하라고 가르치는 거야. 1차 함수, 2차 함수는 너가 그래프를 알거든? 그러니까 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바로 그래프를 그려서 한단 말이야. 유리함수 알지? 그냥 그래프 그리거든. 상극함수 알지? 지수함수, 로그함수 모든 함수들은 너가 그래프를 알지? 아니까 그냥 막 그려내는데 이제 이 뒤쪽을 가기 시작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너 미적투도 갈 거 아니야. 거기 가면 이제 막 섞어. 그동안 배웠던 모든 함수들을 막 섞어. 그러면 삼각함수하고 로그함수를 섞어놨어. 너 그래프 그릴 수 있겠나? 절대 못 그리거든. 절대 못 그리거든 그냥은. 그치? 그런데 미분이나 적분을 이용하면 그 세상에 나오는 모든 식으로 표현된 모든 함수는 내가 그래프로 그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되게 이제 광범위하게 넓어지는 거야. 그 모든 말들에 뭐가 들어있노? 그래프 그리기라는 게 이제. 맞지?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그래프로 많이 해결을 합니다. 그럼 뭐가 좋냐면 수능이 좋아져. 식으로 이끌어가는 것보다 그래프로 이끌어가는 게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 풀이에 좋아져. 시각적으로 탁 어떻게 풀겠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식은 알고 있어야 된다. 보고 그걸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느낌 정도는 알고 계셨어야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 여기 숫자가 바뀌더라도 너가 찾아내야 된다고 했던 건 기억나지, 그지? 이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 요놈과 뭐 이렇게 내지는 이렇게 이런 것들은 개수를 맞춰줘야 되고 껍데기 안에 있는 건 손 못 대는 거고 바깥쪽 손 대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그죠? 그게 이제 내용이 다예요, 대부분. 원리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요게 다고 된다. 이거는 뒤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어서 셈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적어 놓을 수 있으면 적어 놓으세요. 이거 문제 풀이의 다 핵심이니까. 너무 그거 하나? 요렇게만. 미분 가능 좌극 우극 함수값 이렇게. 이게 다 만족을 해야 미분 가능입니다. 그치? 자, 봐봐. 1번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x-1을 절대값 되어 있단다. 이러면 그러니까 지금 너거 입장에서 그냥 식으로만 보는 입장에서는 이 fx를 제가 두 개로 나눠놔야 돼, 그죠? x가 1보다 작을 때랑 x가 1보다 클 때로.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게 되면 얘는 x 마이너스 1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죠? 연속성 조사하래요. 연속 조사하면 여기에 극한값이죠, 그죠? 1보다 작은 값이니까 리미트 x가 1로 올 건데 좌극한으로 오는 fx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극한이니까 1보다 조금 작으니까 이쪽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겠죠? 대입하면 얼마죠? 대입해도 되니까 극한값이라서 맞지? 원래는 1을 대입하라는 건 아닌데 어차피 대입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1을 대입할 겁니다, 그죠? 그럼 얼마 나와? 이 0 나오죠? 맞지?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오른쪽으로 오는 놈은 이 놈을 선택을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fx가 하게 되면 얘는 얼마? 얘도 0 되겠지. 함수값은 얼마? 0이죠, 그죠?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연속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됐나? 봐봐.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걸 계속 쓰라는 게 아니야. 너가 학교에서 아마 이거 쓰라고 안 할 거야. 그냥 보고 나서 여기 1 좌극한이네. 그러면 1보다 작은 쪽이니까 얘가 1을 대입하면 좌극한값. 여기는 우극한과 함수값.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0, 맞아 떨어졌네 하면 계속 되는 거고. 됐지? 자, 이번에는 좌미분계수를 한번 볼게요. 좌미분계수는 우리가 어떻게?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건데 좌극한으로 오는 거야. 그럼 그 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x-1에 대한 극한값입니다. 미분계수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식을 먼저 쓰자면 요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치? 됐지? 그래서 이 식을 써보면 x-1분의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가 누구를 써야 된다고? 얘를 써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함수값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1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잖아. 0이니까. 됐지? 자,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내고 나면 요렇게 약분 되니까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1 되죠, 이제. 그러니까 좌극 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자, 우미분계수를 쓰면 똑같이 이제 이렇게 쓸 거야. 쌤이 글씨를 막 날렸을 때는요, 되게 하기 싫은 거다. 왜 하기 싫대노? 이게 이렇게 안 풀어도 되거든. 나중에 되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을 건데. 됐지? 그래서 리미트 x가 1 우극한으로 올 거야. 그럼 이제 누구 식을 써야 된다고? 요 식을 써야 되겠죠? 어차피 f2는 0 될 거니까 여기에 x-1분의 x-1 약분 시키니까 얼마 되는 거야? 1 되는 거지. 그럼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졌어? 달라졌어? 다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얘는 미분 불가능해요. 이게 이제 실제로 너한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렇게 식으로 찾아야 됩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럼 너가 봐봐. 얘는 뭐야 그러면? 여기 1 대입하면 뭐가 나와? 우극한과 함수값 나오는 거 알겠어? 여기는 1에 자극한 나오는 거 알겠어? 비교해보면 돼. 여기 1 대입하면 2, 여기도 1 대입하면 2.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은 다 맞아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연속은 가능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두 번째 식이 뭐냐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플러스 요거부터 됐죠? 하면 x 마이너스 1분의 fx 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지? 여기네. 이제 이렇게 빼겠지, 그지? 됐죠? 그럼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1 하나랑 x 플러스 2 될 거니까 얘는 0 아니라서 말리고 여기 1 대입하면 3 되겠네요.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 자극하는 요놈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알겠지? 그럼 쌤 그냥 생략해서 3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렇게 3이 될 거고 묶어내고 나면 1 될 거고 약분되면서 3까지. 그럼 무미분계수하고 자미분계수가 어떻게 같아졌지?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연속이고 미분 가능합니다까지 다 가능. 그러니까 확인해야 되는 건 아까 쌤 말했던 딱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라고 하면 하면 돼. 하라고 하면 하면 돼.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꾸 손을 대면서 식으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거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왜냐면 어떤 게 미분 가능이고 그래프 모양으로도 미분 불가능과 미분 가능, 연속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V되는 건 알잖아. 그거 어디에서? 1에서. 그러면 연속이 아니야. 연속이지. 한국 그리되 무조건 연속. 근데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아 달라. 다르지 불연속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보다 작을 때는 뭐 이렇게 올라오나 보네. 그지? 근데 얘가 지금 해보면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나오는 거냐면 아래 블록 그래프인데 요 순간에 순간 기울기가 딱 1 되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1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쭉 이렇게 이어지는 넘겨받는 맞지? 개주처럼 이렇게 넘겨받는 이런 모양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만나버리면 얘는 무조건 뾰족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이럴 때는 미분 불가능하구나. 그치? 그래서 지금 미분 계수 구하려고 하니까 어떤 놈? 계속 식을 써야 되지. 쌤 되게 계속 귀찮게 막 이렇게 하잖아. 이거 수학자들이 이것도 귀찮은 거야. 그래서 뭘 만들어내냐면 도함수라는 걸 만들어내요. 이거는 뭐에 대한 거냐면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 그게 이제 뒤쪽에 가면 배울 거거든요. 이게 곧 배웁니다. 그럼 이렇게 도함수라는 걸 내가 정의 내리고 나니까 이것도 너무 힘들어. 식을 만들어 놓고 왜 함수는 그런 느낌이잖아. 내가 이 식, 기울기에 대한 식을 만들어 놓고 나서 야 3이 궁금하면 3 대입하면 되고 맞지? 4 대입하면 4 궁금하면 4 대입. 그러니까 여러 개를 막 이렇게 대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란 말이지. 근데 그것도 귀찮은 거야. 그래서 나중에 뭘 만드냐면 이제 미분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너가 미분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이건 외워서 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얘는 도태돼요. 점점.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쌤이 자꾸 그 식을 기억해 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 식만큼은 기억하고 있고 방법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미분법을 안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미분하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미분하면 3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이거 3 나오지. 여기도 1 대입하면 이거 어차피 3이지. 그럼 둘이 같잖아.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법을 풀면 너무 편한데 그지? 처음부터 미분법을 가르쳐주면 미분법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갈 것 같으니까 너한테 앞쪽에서 자꾸 해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뒤에는 진짜 쉬워져. 그렇다고 앞쪽의 식을 등한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조건으로 이런 것들로 너한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보는 눈은 있어야 되고 알겠지? 식에 대한 걸 나중에 또 차분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괜찮죠? 근데 여기는 지금 설명이 되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 미분법을 아직 안 배워서 그런 거라고. 됐지? 근데 미분법을 배우고 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실 일이 아마 그렇게 많이 없을 겁니다. 이제 그래프로 보는 방법 갑니다. 실과 불연속인 거 찾아봐봐. 끊어지는 것만 찾으면 되지. 1과 끊어지고 1과 3 안 돼? 되지 1과 3 두 군데밖에 없어요. 자 다음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 하면 애들 이것만 찾으면 안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연속이 안 되면 무조건 미분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얘 이렇게 세 군데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오케이. 자 넘어가서 있나? 뒤에 넘어갑시다. 도함수 이제 나왔지. 도함수 이제 도함수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는 어느 한 놈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건데 3에서 구할 때, 4에서 구할 때, 5에서 구할 때마다 계속 식을 구하니까 너무 귀찮은 거지. 너무 귀찮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거의 대표항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가 일반항 같은 거야. 수열에서 이 항, 3항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n항 구해놓고 나면 3 대입하고 3 구하고 맞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미분계수의 이놈의 약간 일반항 같은 느낌? 언제든지 무슨 숫자를 대입해서 구해내세요. 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식?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놈을 우리가 요 a라고 하는 값에 x를 넣어서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러면 너거 있잖아. 프라임만 걸리면 너거 식 다 알아야 돼 이제. 어떤 게 있어요 그러면? x가 x로 갈 때 x 마이너스 x분의 fx 마이너스 fx지. 왜냐면 이게 1일 때 a 이렇게 들어갔었잖아. 이게 너거 쓰이겠냐고. 좀 불편하지 않아? 너무 불편하잖아. 맞지? 그래서 더 많이 쓰는 게 쌤이 그래서 다른 거 이것 쪽을 더 많이 쓴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리미트 h가 이제 h라고 쓰겠습니다.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써요. 이걸 제일 더 많이 써요. 제가 지금 단순하게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조금 미분계수에 대한 뜻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서 가져가면서 점점 공부를 늘려가야 되는 거지. 한꺼번에 미분 이렇게 이게 더 쉬워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안 돼. 유민 너 충분히 이해했지? 그러면 세상 모든 도함수는 그냥 이 식에다가 더하면 돼. 예를 들어서 아까 쌤 한번 해볼게요. fx가 3x 마이너스 1이었어.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됐죠? 자, 그러면 내가 그 놈의 f'x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궁금해하면 원래 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갑니다. 아, f'x요. 그죠? 얘는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쓰면 돼. 됐나? 자, 그러면 그대로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요거 3x 플러스 h 마이너스 1 할 거고요. 빼기 요거 하면은 3x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지지. 자, 그럼 요거 없어지겠죠, 그죠? 됐죠?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3x 없어지고 3h만 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0으로 가까이 가는데 이건 진짜 0 아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약분할 수 있죠? 이게 3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f'x가 뭐 되는 거냐면 3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거 이해됐지? 안 어려워. 진짜 안 어려워. 다 한다. 한 번 더 간다. 한 번만 더 할 거야. 한 번 더 할 거야.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지금 교육과정이 조금 빠진 것 같아요. 아무튼 빠진 것 같아요. 우리 앞쪽, 이거 바로 앞쪽에는 H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재 연구도 안 하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갖고 해서 미안한데 어차피 별한 게 없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뺀다고 빼는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은 치환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얘도 솔직히 이걸 갖고 표현해 놓고 나서 뒤쪽에 아까 그 문제에서는 보니까 싹 다 H라고 해놨더란 말이야. 결국은 얘들도 변화를 다 못 시킨 거야. 내가 볼 때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하나만 더 할게요. 3x 제곱에 대한 거 한번 해볼게요. fx가 이런 게 있다고. 식이 너무 차수가 높으면 계산을 잘 못할 것 같아서 f'x 한번 구해봐. 이렇게. 하나만 더 하자. 아니다. x. 너무 많은 것도 불편하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똑같이 쓴다. h가 한 번만 보면 돼. h분의 f의 x 플러스 h 되는 건 알겠지 이제? 그냥 그대로 쓸게요. 괜찮죠? 3의 x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3의 x 플러스 h. 요거는 x 플러스 h를 대입한다. 빼기 fx 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됐죠? 자, 이제 전개를 다 할 겁니다. 이거 전개하면 x 제곱되고 3 요거에서 없어지게 될 거고 요거 없어지게 될 거야. 그치? 됐지? 그럼 2xh하고 3까지 합치면 6xh 플러스 3h 제곱 됐나? 플러스 h 이렇게 만들어지나? 맞지? 맞을 거야. 아니면 말고 지금 계산 실수 맞으니까 너 나중에 여기 h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우리 요거만 이제 계산하면 되거든. 근데 이거 0이니까 요거 h로 묶어낼 수 있죠. 1.
요거 H 요렇게 그러면 0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겠지. 진짜 0 아니니까. 그럼 남는 놈이 얘한테는 0을 또 대입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누가 남아요? 6x 더하기 1이 남아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계속 이런 규칙들이 나오더란 말이야. 그쵸? 모든 함수 다 f'x는 전부 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다 구하는 거야. 근데 수학자들이 어떻다고? 귀찮다고. 너무 귀찮고 맨날 할 때마다 이게 너무 싫어. 그래서 너한테 미분법이라는 걸 가르쳐줄 거야. 그러니까 아마 바로 이어져서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표현들이 여기에 f'x입니다라고 쓰는 것들이 이제 되게 많이 바뀌어. 그지? 그래서 봐봐. 우리가 fx, y equal fx라는 식을 쓰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냥 y 프라임도 같은 뜻으로 씁시다. 이제부터 표현에 대한 거예요. 저 표현도 똑같은 느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다음, 너 잘 봐봐. 델타 x분의 델타 y가 뭐죠? 평균 변화율인 건 알지? 근데 요때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가까이 보낸대. 이러면 이 델타 x는 델타 x분 델타 y는 뭐냐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는 뭐가 되냐면 dx가 이 델타의 d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소문자 같은 느낌이라고.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요만큼 변화량분의 요만큼 변화량 이런 느낌. 이해됐어? 그래서 이게 기울기 변화량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구나를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기호도 괜찮다고. 이것도 기울기 뜻하는 거구나라고 읽어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y 대신에 또 fx를 쓸 수 있죠. 이것도 똑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는 얘들이 어떻게 쓰든 간에 너가 읽어낼 줄은 알아야 돼. 이거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너가 지금 미적2 올라가면은 이거를 더 활용해서 써야 되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 기호는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라도 y 프라임 이렇게 써도 기울긴 거고 dx분의 dy 이렇게 써도 이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근데 아주 미세한 변화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dx분의 dfx라고 써도 똑같은 느낌이야. 정말 다른 거 없이 그냥 똑같은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조금 다른 표현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없어. 그냥 수학자들이 귀찮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y라고 썼으면 y 프라임이라고 쓰고 fx라고 썼으면 뭐 dx분의 dfx 이렇게도 쓰고 프라임이라고도 쓰고 알겠지? 똑같은 표현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게 미분이라는 거구나라는 것만 알면 이제 이 뒤쪽이 너거를 구제해주는 문제들이야. 이 뒤쪽 편이 싹 다 미분법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미분하는 방법. 그러니까 쌤 얘가 왜 이렇게 미분되어는 내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 아까 내가 얘기했지. 만약에 그 질문을 하면 내가 식을 놔둬놓고 h분의 fx 이거 계속 써야 돼. 이번 봤지?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갑니다. 미분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미적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원이지 않습니까? 미적원에서는 누구만 미분하냐면 다항 함수만 미분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1차, 2차, 3차, 4차 이것만 미분하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게 들어가. 근데 이게 이제 미적2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함수의 종류가 바뀌어요. 제목은 똑같고 함수의 종류만 바뀌어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걸 또 막 섞어놓고 막 이런 것들 다 세상 모든 식들을 다 미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미적2에서는 되게 어려워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너무 쉬워. 알겠지? 그러니까 그 방법들만 알고 있으면 돼. 됐죠? 다함수의 미분법은요. 일단 차수가 하나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A에 X에 N승 되어 있는 각자를 미분할 겁니다. 자, 얘를 미분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위에 있는 거를 떨어뜨려. 그러면서 빼기 1을 하게 차수가 하나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이 앞에 있는 개수 앞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N A에 X에 N-1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3X 4승 이렇게 됐죠? 이거 미분해봐 라고 하면 얘가 떨어지고 12에 곱하기로 그 다음에 x에 3승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안 어렵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오는 식들 다 이러면 돼. 근데 미분은 더하기 빼기는 다 따로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식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연습 삼아 할게요.
7x5승 마이너스 5x4승 플러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을 제가 한번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fx라고 하고 너 눈에 많이 보여야 되니까 f 프라임 x 한번 구해봐 이런 느낌. 됐지? 한번 해보자. 떨어져. 불러줘. 35x 4승 그렇지. 20x 3승 괜찮죠? 9x 줄 뿌려. 개 쉽잖아 이거. 미안해. 이렇게 마이너스 5 요까지는 이해됐나? 왜냐면 이게 왜 5가 되냐면 1이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0승이 되거든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냐고. 이 뒤에는 요게 생략되어 있는 거야. x의 0승 상수 요 지수 배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면 얼마가 되겠어? 0 돼버리지. 그래서 이 상수항은 아예 없어져 버려요. 이거 이해됐나?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이제 f'x에 대한 거야. 괜찮지? 그러니까 도함수 나오는 거 이런 것들 봐. 당연히 이제 이걸 한꺼번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상수함수의 도함수는 무조건 0이에요. 상수함수는 x에 0승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뭐 이런 설명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이때까지 우리만 건 없으니까 뭐 됐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그 밑에 봐봐. 실수배와 합차의 미분법은 쌤이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는 다 따로따로 해도 돼요. 이거 지금 그냥 다 따로따로 해. 괜찮으니까 하나만 알면 다 알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뭐 딱히 안 적어놔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라서 나중에 되면 구구단 같은 느낌일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다 이렇게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분법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왜 이렇게 됐다고? 도함수 정의 따라 된 거야. 그러니까 내보고 물어보면 해야 된다. 안 해도 되게끔 해줘. 괜찮죠? 자, 여기까지만 하시면 별로 어려운 건 없는데요. 미분법과 다항식의 나눗셈 요거 있지? 이거는 너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기억나니? 이거는 저는 크게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크게 의미는 두지 않아요. 자, 왜 의미를 두지 않냐면 지금 이 식은 너가 앞에 식을 쓸 수만 있으면 돼. 진짜 쓸 수만 있으면 돼. 근데 오히려 이거보다 더 없다고? 그래, 쟤가 어디 뒀지? 여기 있다. 이거야 큰일 날 뻔했네. 쌤 쑥 넘어가서 깜짝 놀랐대. 요거 이거는 별표 치셔야 돼요. 이분은 곱하기는 따로따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만큼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 마지막 이놈은 제가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미적2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미적2에서 배우는 건데 그걸 같이 집어넣어서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써놓을 거냐면 합성 함수의 미분이라고 써놓으시고요. 얘는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템 삼아. 알겠죠? 그러니까 요런 거야, 요런 거.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얘기야. 이거 제가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알겠죠? 얘도 어차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확장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차피 저걸 가르쳐 주는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원래부터도 옛날부터도 교육관에 바뀌기 전부터도 계속 제가 저거는 다 같이 가르쳐 줬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너 그 쌤이 로피탈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 그지? 그 로피탈을 쓸 때 조금 효과적이다. 눈으로 탁 보면 바로바로 탁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근데 이게 내만 쓰는 거면 내가 조심스러울 건데 내만 쓰지 않더라고. 내가 볼 때는 그냥 학원 다니는 애들은 다 알 거야. 쌤들도 이거하고 이거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냥 막 쓰더라고. 이거 뭐 써도 되는 것 같다 싶어 내가 볼 때. 너가 학교 쌤들도 마찬가지고. 됐지? 자, 얘는 미분을 하게 되면 쌤 일단 먼저 쓸게요. 잘 보세요. F에 지금 미분해 어떻게 미분을 하는 거냐면 안쪽 식은 그대로 놔두놓고 미분을 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 안쪽 거를 한 번 더 미분해서 옆에다가 곱해주기만 하면 돼.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이 안쪽 거를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준다. 약간 이렇게. 바깥에서 하고 안쪽 거 미분해서 곱해주고.
이러면 몇 개가 되더라도 할 수 있거든. 근데 이 몇 개 되는 거는 나중에 저기 미적투에서 할 거고 한 개짜리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해요. 됐죠?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놈을 그냥 x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이쪽 놈도 가능한 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2x 더하기 1의 제곱 3승하자. 아까 얘기했죠. 함수의 곱셈 미분은 절대 따로 할 수가 없어요. 얘를 어떻게 따로 할 수가 없는 상태야. 그럼 얘도 지금 곱이 되는 거잖아. 2x 플러스 1이 3번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미분할 때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하기 빼기만 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싹 다 전개를 해야 돼요. 전개를 해서 각자 미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고 빨리 풀게끔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요 놈을 큰 x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x의 세제곱은 우리 미분할 수 있지. 어떻게 되노? 3에 떨어뜨리고 안에 x 그대로 쓰고 2x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여기까지는 됐나? 이걸 큰 x라고 생각하면 돼. 얘를 큰 x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바깥쪽 전체를 그냥 미분 한번 했어.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노? 안에 거 한 번 더 미분해서 바깥에다가 곱해주라고. 안에 거 미분하면 얼마죠 이거는? 2 되는 거 알겠어? 숫자는 없어지고 여기다 곱하기 2 해주면 돼. 그게 얘가 얘기하는 거야. 봐. 맞지? 이걸 큰 x라고 생각하고 떨어뜨리면서 빼기 1을 한 상태고요. 안쪽 거를 한 번 더 곱해주는 거야. 미분해서. 이해된다 이거. 그래서 쌤이 지금 이렇게 써도 지금 이해돼야 됩니다. 같은 놈이구나라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똑같은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너가 뭐 예를 들어서 4x 플러스 7에 여기 아니지 더 올려볼까? 2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5에 여기에 뭐 3승 이거 미친놈이야. 이거 어떻게 전개를 하냐 말이야. 그치? 자 이거는 가면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3에 2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5를 쓰고 제곱 그 다음에 안쪽 거를 미분을 해요. 미분하면 4x 플러스 5 되는 거 알겠지? 이렇게 곱해주면 돼. 이게 미분 끝. 거기서 만약에 2의 기울기 뭐 미분계수 구하세요 하면 2 대입하면 끝나는 거고. 뭐 식 정리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 쌤 진짜 정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계산을 못 하기 때문에 막 중간에 정리해놓고 막 하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결국 물어보는 게 너한테 fx를 물어보지 않아요. f'x를 안 물어봐. f'1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근데 왜 식을 정리해? 그냥 이 숫자 대입하면 다 바로 나오는 거. 알겠지? 최종적으로 물론 중간 문제에 이런 게 나올 수 있긴 한데 정리하는 습관보다는 답을 대입할 거니까 그냥 그대로 두는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해하셨죠? 이건 좀 써놓으셔야 됩니다. 써놨어요? 써놓으셨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얘가 뭐냐면 이제 식이 두 개가 곱해져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 절대 따로따로 이거 미분하고 이거 미분하고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미분을 해야 되냐면 하고 안 하고 더하기 안 하고 하고 이게 조금 외워야 되는 공식이다. 쌤 이거 왜 이래요? 물어보면 안 된다 했다. 안 된다고 도함수 정의 따라서 하면 나온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까지 보여주고 싶으면 그 밑에 보면 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요. 아무튼 도함수 정의 따라서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이건 좀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고배 미분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외우셔야 되고 그 밑에 거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하나 더 늘면 어떻게 돼? 얘기하는 거야. hx 이렇게 늘면 어떻게 돼? 이런 거 뭐냐면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하고 이렇게 그냥 4개 되면 똑같아. 그럼 맨 앞에 거 하고 그 다음 나머지 놔두는 거 중간 거 하고 뭐 이렇게 미분하는 거야. 괜찮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조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 두 번째 있는 것들은 자주 나온다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되면 개수가 늘어나도 충분히 가능해. 이 두 개만 가지고도 4개가 되든 5개가 되든 다 가능합니다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놈이 문제에서 특징적으로 알았으면 하는 게 있어요. 보세요. 어떤 fx가 있어. 근데 x-1, x-2, x-3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맞지? f'의 1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럼 누구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맞잖아.
하고 안 하고 뭐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맞지? 근데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봐봐 아까 얘기했던 이 공식 자체가 얘를 미분하면 얘만 1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살아남아. 근데 그 이유로 하는 놈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얘가 살아남지. 얘를 안 하고잖아. 안 하고 하면 얘가 계속 살아있는단 말이야. 그럼 얘를 대입하면 얼마겠어요? 다 0인 거야. 그러니까 얘 미분한 것만 이해됐어? 나머지 숫자에다가 대입하면 됩니다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 얘랑 쟤랑 뭉탱이랑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누구랑?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식이 이만큼 100은 너무했다 미안하다. 내가 좀 오버했다 미안하다. 와 시끄러워. 이거 어떤 거냐면 얘를 미분을 해. 네. 그러면 얘는 미분하면 얼마가 되노? 1대제. 그럼 뒤쪽에 놓으면 이제 그대로 남는 거야, 그지? 이렇게 x-3에 쭉 해서 x-10까지 남는단 말이야. 네. 더하기. 이번에는 얘는 안 하고, 얘는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만 미분하게 되면 이제 여기는 누가 남는 거냐면 요렇게와 x-3, x-4 쭉 가서 x-10까지 이렇게 남는다는 얘기지. 네. 그럼 그 다음 놈도 이해되겠나? 착신하시 없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1을 대입하라고 하면 어차피 앞쪽에 안 한 요놈들은 싹 다 어차피 없어지게 될 거란 말이지. 그럼 여기다가만 내가 1만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 어떤 요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일부러 이거 어차피 외우는 것 같으면 문제 유형에다가 적용시키는 연습들까지 제가 미리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시더라도 겁낼 필요는 없어 오히려. 이 방법이 어떻게 적용될까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식 전개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까지도 식을 하면서 같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그런 용도에 대한 문제들이 킬러 문항에 자주 나와요. 이런 거 생각하면 좋다. 킬러보다 중킬러 뭐 이 정도 중에. 그러니까 조금 나오는 비중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계속 하는 이유가 어차피 모의고사 많이 나오고 수능이 많이 나오면 학교생들도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알고 접근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좀 외우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괜찮지? 그럼 여기까지 다. 미분법과 다항식의 나눗셈. 이거는 이제 쌤 별로 그거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너 이거 기억나니? 이거 x-a에 제곱으로 나오는 거 qx 나머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ax 플러스 b.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여기 1로 나누면 fx가 있는데요. 여기에 1을 넣었을 때 나머지 구하세요. 이렇게 하고 싶어. 맞지?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거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x-1이랑 x-2 이러면 문제가 쉬워. 문제가 쉽지. 왜냐면 여기에 1을 집어넣으세요. 물론 fx는 주겠지만 fx가 누구라고 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1 대입하면 얼마가 되는 0 될 거니까 맞지? 여기는 0 될 거고 여기에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가 f1과 같습니다. 하나. 그 다음에 2 집어넣었을 때 2a 플러스 b가 뭐 f2랑 같습니다. 하나. 이렇게 하면 구해지는 놈이란 말이야. 근데 이 지랄 같은 게 뭐냐면 이렇게 주면 어떻게 돼? 이거 하나밖에 대입 못해. 그래서 개수 비교나 다른 짓거리를 더 했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한테 이제 아이템이 하나 더 들어왔어. 뭐가 들어왔냐면 미분이라는 게 더 들어온 거야. 그지? 이러면 이건 무슨 식이라고 항상? 항등식이에요. 항상 승립한. 얘를 이렇게 나눴을 때 이렇게 된다는 말은 똑같은 놈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식,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항등식은 수치 대입, 개수 비교 가능합니다라는 걸 알지.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두 식이 같기 때문에 똑같은 짓을 해도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앞에 지수 배울 때도 너는 내 수업을 안 했으니까 일단 나는 지수 배울 때도 어떻게 하냐면 능만 보이면 양쪽에 똑같은 짓 해도 돼. 너 이런 식 아니었나? 그러니까 항등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양변에 똑같은 짓만 하면 절대 값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에 대한 거. 말도 안 되는 짓만 안 하면. 그치? 그래. 그럼 미분을 해도 똑같은 거예요? 네. 미분을 해도 똑같은 거예요. 미분해도 똑같은 거면 얘를 미분하자. 이 식은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미분하면 이렇게 미분할 수 있겠지. 식이 주어지면 얘 미분해봐. 얘 지금 이 식과 이 식이 곱해져 있는 거야. 맞아? 곱해져 있는 건 어떻게 미분하기로 했죠?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하고. 근데 얘를 미분할 거야. 미분하면 2에 x-1에 1이 될 거고 안에 거 미분하면 1 되는 거지. 선생님 이게 같이 들어있어서 한꺼번에 설명하는 겁니다. 합성함수까지. 괜찮나? 그럼 뒤에 거는 그대로. 이해됐어? 더하기
앞에 거는 그대로 뒤에 거는 미분. 그냥 미분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럼 이 식도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미분을 해야 되겠네. 그럼 얼마일까? A 값 나오지? 맞지? 여기 1 대입해봐. 용용 다 없어지지? A 값 바로 나오지. F 프라임 내가 계산할 수 있다고 했잖아. 식이 주어졌으면. 거기 1 대입하면 바로 A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아이템이 하나 더 장착된 거야. 새로운 방법을 배우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고일 거를 보면 너가 더 쉽게 풀어야 되는 게 맞다고. 근데 고일 거를 보면서 너가 어떻게? 아, 쌤 이거 그때 뭐였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지. 이제 너는 더 자연스러워야 돼.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기울기잖아요. 어떤 거였지? 미분 자체가. 네네. 근데 저거를 이렇게 바꾸면 기울기를 근데 왜 돼요? 뭐가? AI 식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미분을 하면.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오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까 쌤이 뭐라고 그랬어? 항등식이야. 항등식은 식이 똑같이 생겼는데 내가 의미에 따라서 식을 분리를 시켜놓은 거야. 네. 분해를 해놨다고 해서 내가 이 기울기를 측정을 했을 때 그 값이 달라지진 않지. 그러니까 항등식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쌤은 고등학교 1학년 처음 들어오면 항등식을 되게 강조하거든. 이거는 그냥 똑같은 식인데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밖에 없어.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미분을 하면 결국은 똑같은 식을 미분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값이 나타나야 되는 게 맞아. 의미 네가 지금 뭐 말하는지 알겠거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 식이 다르잖아요에 대한 거잖아. 그냥 형태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안에 숨어 있는 그 기울기 값이나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여기 3 대입하고 여기 3 대입했을 때 값이 다르지는 않잖아. 네. 그렇지. 기울기 값도 다 똑같아. 항등식에서는. 알겠지? 네. 그래서 이 식 자체가 쌤이 이걸 처음에 깐 이유야. 항등식입니다. 이 두 식은 똑같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양변에 똑같은 짓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 놈의 기울기와 이 놈의 기울기를 구해도 결국은 똑같은 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아. 오케이? 대체 이거 그냥 꼭 잡고 가야 되는데. 좋았어. 대체 이거. 그래서 뭐 미분법 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증명에 이런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보이죠? 이거 다 한번 따라가고 싶은 사람 따라가 보셔야 되는데 안 따라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넘어갑니다. 아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식 만드는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도함수 하나인데 이거 너 다 할 수 있지? 얘는 0 될 거고 1 될 거고 4x 플러스 1 될 거고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푹푹 던지면서 하시면 됩니다. 미분법 알고 있으니까 그죠? 됐죠? 근데 원래 얘는 도함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니까 f'x는 뭐 리미트 h가 0으로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이거 해야 돼. 근데 너가 안 할 거잖아. 미분법 안 할 거잖아. 그치? 형태는 알고 계십시오. 무조건 형태는 알고 계시는데 그냥 도함수나 미분이랑 똑같은 소리야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다 넘어갑니다. 그냥 다 넘어갈게요. 이거 125번 한번 봐봐. 125번 어떻게 하면 돼? 다 풀 거 아니고 하고 안 하고 이해됐지? 하고 안 하고 뭐 여기서 어려운 거 없을 거고 얘 한번 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2 떨어지고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의 1승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안쪽 거 미분해서 마이너스 6x까지 한번 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연습만 딱. 미분법 진짜 안 어려워. 이거 내가 얘기했잖아. 그 새로운 용어가 들어온 거긴 한데 계산이 너무 쉬우니까 아이들이 되게 쉬워한다고. 근데 진짜 안에 있는 의미를 알아야 이거 킬러 문항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 계산이나 이런 거는 쉬운데 그 의미를 찾아 나가는데 되게 어렵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뭐 나머지는 다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죠? 이거 하고 안 하고 하면 되지? 그래서 지금 뭐 구하라고? 1 대입하면 돼. 미분해서 x에다가 1 대입하면 끝입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요거는 지금 봐봐. a, b, c라고 하는 미지수 3개야. 그럼 여기 1 대입하면 4입니다. 1 대입하면 4 하나. 미분해서 미분하게 되면 3ax 제곱 플러스 b만 남죠. 여기다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래. 0 대입하면 이거 없어질 거니까 b가 마이너스 1이겠네. 그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미분해서 1 대입하면 아까 뭐 옵니다. 그래서 다 연립하시면 돼요. 진짜 어려운 거 없죠? 괜찮지? 아마 이것도 질문도 있으면 안 된다. 얘가 이제 문제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얘가 뭘 뜻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앞쪽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여기에 f-2 플러스 f2 이렇게 세트를 잡으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한 세트랑 요렇게 한 세트를 잡는 거야. 그래서 h분의 f의 2 플러스 3h 마이너스 f의 2 요거 하나랑 선생님 조금 간략하게 쓰겠습니다. 이제
f의 2 플러스 h의 마이너스 f 2 이거 하나랑 이렇게 두 개가 써져야지. 그럼 얘는 3 곱하고 3 만들어서 얘가 f 프라임 2가 되는 것이고 곱하기 3 되는 거고 얘는 그냥 f 프라임이니까 빼기 f 프라임이고 그래서 2f 프라임 2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얘를 그냥 미분해서 2 대입한 거에다가 곱하기 2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진짜 별 거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형태는 내가 분명히 이해하지만 무조건 형태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미분법이 쉬운 건 맞는데 앞에 그 도함수의 정의를 모르고 넘어오면 안 돼. 미분계수나. 왜냐면 질문에서 저렇게 낼 거기 때문에 형태 변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보이시죠? 이거 똑같잖아. 맞지? 요거. 그러니까 얘를 보고 나서 너가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f 프라임 2가 그렇지. 얼마? 14가 되는구나. 하나. 됐나? 자, 얘는 x-1과 x 플러스 1 될 거 아니야. 그치? 여기 1 집어넣으면 이건 2 될 거고 얘는 f 프라임 1 될 거고 그러니까 2분의 f 프라임 1 이 값은 얼마?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괜찮죠? 됐지? 자, 그럼 미지수가 몇 개예요? a, b 두 개지 않습니까? 그죠? 미분해서 요거 대입하면 연립하니까 a, b 값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럼 구한 값에서 미분한 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되고 어차피 과정들은 다 정해져 있는 거야. 미분법을 알고 진짜 쉬워요. 별거 없죠. 자, 얘는 별표를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별표를 조금 쳤으면 좋겠냐면 이게 이제 제일 너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 식만 갖고는 너가 찾아내기가 어려워. 왜냐면 여기에 1을 대입하면 1이고 1 하면 어떻게 되지? 1 대입하면 1 플러스 2 빼기 3 0 되지. 여기도 1 대입하면 0이고 위에도 1 대입하면 0이야. 그래서 0분의 0꼴에서 수렴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그 값이 12가 된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봐봐. x-1분의 x의 n승 플러스 2x-3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1 넣으면 0 된다는 건 내가 알겠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식에 x-1이 들어간다는 것도 알겠고 맞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도 알겠고 근데 이 뒤에 식이 누가 들어오냐? n-1에 뭐 이렇게 와야 돼.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값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12가 된대요. 이렇게 날아가고. 그럼 내가 이 값을 뭔가를 대입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1, 0, 0, 0 뭐 이렇게 할래? 조립제법? 그것도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어떤 변화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변화를 생각을 해주는 거냐면 보세요. 이럴 때 떠올라야 되는 게 얘를 좀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만들자. 이게 형태를 기억을 해내야 된다. 왜요? 이게 도함수로 문제를 풀잖아. 이놈을 도함수로 문제를 풀어야 뭔가 쉬워진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근데 쟤랑 같지는 않아요. 이거 같이 만들어주면 되지. 맞지? 그러니까 이 형태로 내가 풀어버릴까? 그러면 이제 내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를 fx를 잡느냐지. 이해됐어? 그렇지. 그러면 봐봐. 얘는 어차피 상수라는 거 알겠지. 얘는 식 관련된 거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얘를 fx로 잡아도 돼. 1번 fx를 누구로 잡아도 되냐면 x의 n승 더하기 2x로 잡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1을 대입하면 얼마죠? 이게 3이지. 그러니까 이놈을 f1이 되는 거야. 이게 fx가 되는 거고. 이해했나 여기까지? 자, 그래서 그러면 이놈 자체가 뭐를 얘기하는 건데요? f 프라임 x를 얘기하는 건가? f 프라임 1을 얘기하는 건가? 알겠지? 그치? 그럼 이걸 fx라고 했으니까 f 프라임 x는 뭐가 되는 거야? n x의 n승 더하기 2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이렇게 미안해. 이해됐지? 그럼 지금 f 프라임 1이 얼마라고? 1이 얼마라고? 12라고 해. 그럼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n 더하기 2가 되는 거잖아. 얘가 12가 된다고. 그럼 n은 얼마? 10 이렇게. 그러니까 형태를 이렇게 바꾸고 풀 거야 라는 생각을 무조건 먼저 가져야 돼. 도함수가 훨씬 편하구나. 왜냐면 내한테 아이템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냥은 절대 못 푸는 거야 이거. 미분법 이용 못하면은. 그치? 그러니까 나는 미분법 도함수라는 게 하나 더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당연히 쌤이 첫 번째라고 쓴 이유가 있겠죠.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와 쌤 숫자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전체를
다 x의 n승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전체를 fx로 잡는 거야. 그럼 f의 1은 얼마야? 0이지. 0이지.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잡고 뒤쪽에 f1이 이렇게 더 써봐도 상관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일부러 다 잡는 아이도 있어. 선생님들마다 또 다 달라요. 그냥 이거 다 잡으면 어차피 뒤에 0 빠지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x만큼만 이렇게 자꾸 숫자는 아마 해서 나올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식을 조금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 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얘는 상수, 얘는 식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시고요. 이게 나으신 분들은 이거 하시면 돼요. 저는 뭐 누가 낫다 이런 거 안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결정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얘는 또 결국 미분하고 나면 이게 nx 똑같아. n-1 플러스 2 될 거라서 여기 1 대입하면 n 플러스 2 나올 거거든요. 이게 10입니다. 라고 잡으면 결국은 답은 똑같아요. 10. 됐죠? 자, 이런 요소들을 조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여기 13번. 미분 가능과 조건에 대한 이거 아까 우리 했던 문제들이잖아. 근데 이제 너무 쉬워지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미분법을 알거든. 맞지? 그럼 미분 가능 딱 나오면 항상 뭐 생각하라고? 좌우함. 얘는 뭐에 대한 거? 연속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 이러면 이거는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 두 가지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자, 미분 가능 이것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애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자, 그럼 여기 이제 바로 연속부터 해봅시다. 여기 1 대입하면 4가 나오는데 그 값은 누구 값이야? 우극한과 뭐 있었지? 우극한과 함수가 딴 생각인 건데 봤거든. 눈빛이 흔들렸다고. 우극한과 함수값 이해됐지? 여기는 좌극한 이해됐어? 이 1 대입하면 얼마야 그러면? a 플러스 b 된다고. 아니 대답할 때까지 안 넘어갈 거야. 이 방금 딴 생각 했지 솔직히. 아니 딴 생각은 안 해요. 딴 데는 못 따라왔나? 아니 뭔데? 그래. 몸이 때리는구나. 딴 생각을 한 게 아니네. 미안하다 오해했는데. 됐죠? 됐죠? 자 그럼 좌미 합시다. 이제 좌미는 뭐냐면 이게 왼쪽 식이잖아. 그냥 미분하면 돼 이제. 얼마야? a지. 얘 미분하면 얼마고? 6x지. 거기다 1 대입하면 6이겠죠. 이렇게. 이게 되게 편해지는 거란 말이야. 됐지? 그러니까 미분법 때문에 너무 쉬워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분법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돼. 앞에 식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끝났나? 더 있나? 뭐 몇 문제나 더 있는데. 나도 지치는데. 자. 다 했다. 이거 이제 식 보자. 이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건데요. 나눠 떨어진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 게 3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의 qx 이렇게. 됐지? 미지수 몇 개? 2개지? 맞지? 식 2개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고1 아이들은 이걸 이제 못 풀어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고1 애들 입장에서는 얘를 전개를 해. 아니, 왜 쉬운다. 자, 고1 애들 입장은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쓰고 여기는 3차가 될 거니까 x로 출발할 거고 여기 이제 알파 쓸 건데 여기 지금 1차항이 없잖아요. 그죠? 1차항이 없어서 이렇게 4x랑 마이너스 4알파 4알파랑 4 이렇게 했을 때 이게 0 돼야 됩니다. 그럼 알파는 1이겠지?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그래서 얘가 전개를 했을 때 그러면 b는 4고 이렇게 풀면 돼. 이게 그냥 고1 라이트를 그냥 풀어야 되는 형태들인데 우리는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얘를 일단 2 대입하면 0 되는 거 알겠죠? 그럼 8 플러스 4a 플러스 b가 얼마가 된다고? 0 된다고. 그럼 이제 이거를 미분을 해. 그럼 3x 제곱 플러스 2ax 이건 끝났을 거고 그죠? 됐지? 얘 미분합시다. 얘 x만 따라와. qx 멍 때리지 말고 더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q 프라임 x. 이제 2를 다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2를 대입하면 이거 어차피 0 될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12 플러스 4a를 하면 얘가 0입니다. 해서 a가 나오고 b가. 훨씬 편해지게 문제 풀 수 있단 말이야. 괜찮지? 얘도 똑같은 방법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닐 거네요. 그죠? 괜찮죠? 또 있어? 끝났지?
야 요새 내 12시간 공부 나와. 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은데. 내일은 일찍 와서 좀 그 원래 시간대로 와서 쌤이 그 문제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하시고 요거 일단 문제 풀어보십시오. 미분은 끝났습니다. 진짜 미분 끝났어요. 이제 도함수 활용할 거예요. 어디에 써먹을 건지. 그러니까 이제 도함수를 보면 미분이라는 것도 알겠죠? 아 이런 식들이 이용하는 거구나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제일 첫 제목이 뭐죠? 도함수 활용의 제일 첫 제목이 쌤이 소개해줬던 접선의 관계. 그러니까 어차피 어디에 쓸지는 다 뻔하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알겠지? 많아요 활용이. 활용 많아요. 많은데 내가 마음 먹으면 한두 시간 안에 이거 미중 언니 할 때 쌤이 2시간 만에 끝까지 다 끝냈어. 조분합까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냥 원리 하나로 다 갈 수 있는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쉽다기보다는 조금 이해를 하면 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렇게는 안 나갈 겁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다급해서 그렇게 나갔던 거고 그 정도는 안 나갈 거고 한 3시간? 아니 한 4번 정도 해야 돼. 진짜 4번 정도 이상. 그냥 가도 돼요? 왜